예,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의 뉴욕에서는 유엔 청회가 진행되고 있지요. 이 유엔 청회에서 올해 또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가 될지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상원 외교위가 26일 전체 회의에서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을 각각 한 건씩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이제 미국의 VOA가 보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북한의 강제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 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 및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시아 안심 법안 이 두 개의 건을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결의안은 상원 의장 대행인 어린 해치 공화당 의원이 지난 4월 말 발의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인권유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에서 강제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집단관리소라고도 불리고 정치범 수용소라고도 불리는 이런 강제 수용소를 운영하는 데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게까지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관한 조사와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특별형사 재판서를 설립하고 그리고 범죄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시적절하고 필요한 그런 의결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법안에는 북한에 대해서는 수감자를 전원 석방하고 수용소를 전면 철폐하며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역의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최고대표 사무소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정말 필요합니다. 북한은 정말 이유도 없이 총살하고 이유도 없이 강제 수용소에 끌어가고 거기는 법치 사각지대죠. 또한 아시아 안심 법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 포괄적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으로서 대북 정책을 별도의 장에 담아서 관련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의 커리 가드너 의원이 상원의원이죠. 커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지난 4월 달에 발의한 것인데요. 이 법안에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북한 정부와 이들을 대신해 활동하는 개인의 활동과 관련해서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다고 하는데요. 국무장관이 법안 발효 90일 이내에 핵 탄도미사일 위협과 역량에 관한 문제 제기를 위한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보고서는 180일마다 갱신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데 협조하지 않는 국가 목록도 명시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도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데 협조하지 않는 국가 목록에 포함될
위험성이 거의 100%죠. 이 밖에 이 법안에는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2019년부터 2023년 회계연도까지 약 1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에 1천만 달러를 배정을 했으니까 해마다 한 250만 달러 정도를 활용하면 되겠죠.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이러한 법안을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유린과 강력한 대북 정책을 골자로 하는 이러한 법안을 26일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유엔에서 채택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유엔 총회에 제출되어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18일부터 진행되는 이 유엔 총회에는 유럽 국가들이 그러니까 EU죠.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이미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주로 유럽 국가와 유럽연합과 일본이 주도해서 제출을 그러니까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유럽연합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고 이것이 이제 유엔 총회에서 다시 다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일본과 함께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는 주요 동반국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이 유엔 인권 그러니까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역대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죠. 주로 진보 좌익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정권들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을 하거나 반대를 하는 이런 행태를 보여왔었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김정일에게 물어보고 기권하는 그러한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하신 적도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유엔 총회는 지난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3번 연속 채택했는데 특히 2016년부터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죠. 이 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의 여파로 이 보다 많은 나라들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의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온 행보로서는 이번에 기권이 아닌 반대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저희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 운동가들은 상당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남북한 간의 진정한 평화, 교류, 협력은 대한민국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북한 땅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까지도 인권, 사람다운 자유를
사람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문제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을 주장해왔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주장해왔고, 정말 인권 변호사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서 이번 그 유엔 총회에서 그 의결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강력한 찬성 의지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해란입니다. 감사합니다.